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집신벌레와 핵함이라는 생물에 대해서 눈으로 살펴보고 돋보기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현미경을 또 새로운 종류의 현미경을 또 알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사용했던 실체 현미경 말고 지난 시간에 새롭게 광학 현미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광학 현미경의 좀 더 자세한 관찰 방법을 알아보고요, 실제로 핵함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교과서 같이 살펴보면서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104쪽입니다. 모두 책을 펴고요, 같이 공부 시작해 볼게요. 자, 교과서 104쪽입니다. 자, 먼저 핵함을 오늘은 광학 현미경을 이용해서 관찰을 해볼 건데요. 우리 이런 식으로 관찰할 표본을 직접 만들 수도 있답니다. 방법을 한번 같이 볼게요. 이렇게 큰 길쭉한 받침 유리에다가 핵함을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집어서 한 가닥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요, 핵함이 겹치게 되면은 우리가 관찰할 때 잘 제대로 원하는 대로 관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핵함들끼리 겹치지 않도록 잘 펴서 받침 유리 위에다가 올려놓도록 합니다. 그 다음은요, 덮개 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얇고 우리 받침 유리에 비하면은 되게 얇고 가벼워요. 덮개 유리를 조심스럽게 살포시 올려놓습니다. 이때요, 비스듬히 기울여서 올려놔야지만 이 안에 공기방울이 갇히지 않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보호필름이나 강화유리를 붙였던 경험 있을 거예요. 그때도 위나 아래부터 비스듬하게 붙이기 시작하면 많이 기포가 남지 않는데, 위에서부터 바로 딱 붙이면은 가운데 커다란 공기방울이 남는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핵함 표본이고요. 이것을 우리 광학 현미경의 재물대 위에 올려놓고 저반 렌즈로 관찰하면서 조동나사와 미동나사로 초점을 맞춘다는 거 기억 꼭 해주세요. 그렇게 관찰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광학 현미경의 각 부분 그리고 관찰하는 방법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같이 꼭 기억해 주도록 해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접안 렌즈, 이제는 어떤 것을 하는지 잘 알죠? 눈을 이렇게 대고서 보는 곳입니다. 렌즈인데 눈에 닿는 렌즈. 그리고요, 대물 렌즈라는 뭔지 이제 다 알죠? 네, 여기에다가 재물대에다가 어떤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표본이나 어떤 물체를 올려놓았을 때 대물 렌즈는요, 확대를 해주는 거죠. 크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렌즈입니다. 자, 밑에서는 조명이 나오고요. 조명 빛이 너무 많거나 적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리개를 통해서 구멍의 크기를 조절한다고 했어요. 구멍이 커지면 들어오는 빛의 양도 커질 거고요, 많아질 거고요. 조리개가 좁아지면 들어오는 빛의 구멍이 작아지기 때문에 빛도 조금만 들어오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양을 조절하는 거고요. 자, 조동나사와 미동나사 아주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조동나사는요, 일단 초점을 대충 맞추는 거예요. 큼직큼직하게 맞춘 다음에 미동나사로 아주 세밀하게 미세한 초점까지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조동나사를 먼저 돌려서 초점을 대충 맞춰놓은 다음에 아주 세밀하게 미동나사로 맞춘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관찰하는 방법 한번 다시 복습해 볼게요. 회전판을 돌려서 배율이 가장 낮은 대물 렌즈가 중앙에 오도록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사용했던 실체 현미경에서도 확대를 최대한 덜 했던, 그러니까 배율이 낮은 상태로 만든 다음에 어떤 실체 현미경의 재물대에 물체나 생물을 올려놓았어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배율이 가장 낮은 대물 렌즈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켜고요. 조리개로 빛의 양을 적당히 조절한 다음에 영구 표본 혹은 우리가 만든 핵감 관찰 표본을 재물대 가운데에 딱 고정시킵니다. 현미경을 옆에서 보면서 조동나사, 우리 조동나사는 대략적인 초점을 큼직큼직하게 잡는 거라고 했는데요. 재물대를 올려서 영구 표본과 대물 렌즈 사이에 여기 거리를 최대한 좁혀줍니다. 네, 대신에 서로 렌즈에 닿는다거나 하면 안 돼요. 자, 4번 조동나사로 이제 재물대를 천천히 내려가면서 저반 렌즈로 지켜봐야 돼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대충의 초점을 맞추고요. 그 다음에 미동나사로 뚜렷하게 보이게 정확하게 미세하게 초점을 맞추어 줍니다. 그 다음에 초점이 맞은 다음에는요, 대물 렌즈를 배율을 높여볼 거예요. 조금 더 많이 확대해주는 렌즈로, 조금 더 많이 확대해주는 렌즈로 회전판을 돌리면서 배율을 선택하고요. 그럴 때마다 조금씩 초점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초점을 잘 맞추어 나가면서 미동나사를 이용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부터는요, 핵감 표본으로 관찰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은 실험 관찰 53쪽에 위에 있는 3번 핵감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그림과 글로 나타내어 봅시다 라는 칸을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감 관찰하는 결과 함께 보시죠. 핵감 표본을 가장 낮은 배율로 관찰하고 있는데요. 얘를 높은 배율로 한번 바꾸고 초점을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점을 맞출게요. 자, 지금 우리가 아주 작게 보였던 핵감이요, 이런 식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있는 마디가 보이시나요? 뭔가 진한 색으로 마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핵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확대된 아주 선명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핵감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조금 더 높은 배율로 더 선명하게 관찰한 결과까지 우리 지켜보았는데요. 결과를 한번 글과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관찰한 결과를 여기 한번 이런 식으로 띄워 볼게요. 자, 참고를 할 건데요. 자, 우리가 봤을 때 핵감은요, 색깔이 일단 어땠나요? 맞습니다. 핵감 색깔은 연두색, 초록색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막 꾸불꾸불하게 생겼고 마디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여러 개의 마디로 나누어져 있었고 마디 안에는 뭔가 동그란 알맹이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모양으로 그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 핵감을 관찰한 결과를 글로 나타낸다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대나무처럼 마디로 나누어진다. 마디로 마디 나누어져 있는 모습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안에 있는 여러 선들이 보이기도 해요. 크게 확대했을 때 선들이 보였고요. 동그란 알갱이가 있었어요. 이 모든 색깔은 무슨 색이었나요? 네, 초록색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실험 관찰 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집신벌레와 핵함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라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위에 있는 이 핵함 일로 가지고 와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관찰했던 집신벌레도 여기에다가 한번 같이 놔볼게요. 공통점, 일단 눈으로 보이나요? 이 세세한 모습들이 눈으로 보이나요? 아니죠. 현미경을 사용해야만 자세히 보인다. 그쵸? 그리고 안쪽에 우리 여러 동물이나 식물들은 안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핵함이랑 이런 집신벌레는 안쪽에 작은 모양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 여러 식물이나 동물들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식물, 동물과 비교했을 때는 모양이 또 크기가 어떤가요? 네, 식물, 동물에 비해 모양은 단순하죠. 그리고 크기는 아주 작다. 그리고요, 식물이나 동물,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곰팡이나 버섯 같은 균류와도 또 생김새가 다르죠. 집신벌레와 핵함 같은 종류만의 뭔가 이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책 105쪽, 과학책 105쪽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집신벌레와 핵함 같은, 우리가 이것을 부르는 어떤 다른 종류 이름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있었습니다. 집신벌레와 핵함 같은 이런 생물들을 원생생물이라고 합니다. 원생생물,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원생생물은요, 동물도 아니고요, 당연히 식물도 아니고요, 버섯이나 곰팡이 같은 균류도 아닙니다. 동물도 아닌, 식물도 아닌, 균류도 아닌 생물들을 우리는 원생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특징은 단순하고 작습니다. 그래서요, 보면요, 집신벌레와 핵함은 주로 논이나 연못과 같이 물이 고여 있는 곳이나 아니면 길 옆에 있는 도랑, 하천, 이런 식으로 물살이 느린 곳에서 주로 삽니다. 이런 곳에는요, 집신벌레, 핵함 말고도 다양한 원생 생물들이 삽니다. 그런 곳에는요, 우리 눈엔 잘 보이지 않지만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균류도 아닌 원생 생물들,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서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하는 원생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더 생각해 볼까요를 한번 문제 볼게요. 우리 주변에 사는 원생 생물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지금 105쪽 아래쪽을 보니까 5가지 원생 생물의 종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핵함 당연히 여기 들어 있고요. 맨 오른쪽 아래 집신벌레도 들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 새로운 원생 생물에는 이런 종류가 있다고 해요. 아메바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아메바라는 아주 작은 원생 생물도요, 물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잘 않지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벌레는 실제로 이렇게 종처럼 생겼어요. 지금 이게 거꾸로 모양인데 종처럼 생겨서 종벌레라고도 하고요. 유글레나라는 생물도 살고 있습니다. 네, 유글레나는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마치 물고기처럼 생겼지만 유글레나도 마찬가지로 동물은 아닙니다. 원생 생물이기 때문에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균류도 아니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105쪽에 나와 있는 이 핵함, 아메바, 종벌레, 유글레나, 집신, 벌레들을 실험관찰 53쪽의 밑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바, 유글레나, 그리고 종벌레. 그리고 혹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지금 말해주는 다른 원생 생물들도 조금 더 찾아봐도 되는데요. 반달말이라는 원생 생물이랑 장구말, 그리고 훈장말. 혹시 궁금한 친구들이 있다면 아메바, 유글레나, 종벌레, 그리고 반달말, 장구말, 훈장말까지 교과서에는 소개되지 않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원생 생물들입니다. 한번 찾아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그렇게 살펴보면서 해캄이나 집신벌레 같은 생물들을 부르는 이름 같이 약속했습니다. 바로 원생 생물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원생 생물은 동물이 아니다, 식물도 아니다, 균류도 아니다. 하지만 생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